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활기찬 금요일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지금이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휴가 가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휴가를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도 예. 일도 좋지만 좀 떠나야죠. 떠나야죠. 그렇죠? 저는 이미 떠날 준비 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 8월 말에 네.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아시아를 벗어납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예, 유럽으로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아침마다 뭐고 다 필요 없고 너무 가고 싶어요. 필요 없고?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아,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죠. 그렇겠네요. 어디 두 예. 분은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세워야죠. 원래 휴가라는 게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쉬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늘 집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휴가 때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정말요? 이런 얘기하면 집에서 난리가 나죠. 그렇죠.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근데 오늘 저는 이 전문가들이 좀 묻고 싶은 게 꼭 휴가는 여행을 가야 되는지, 그것도 멀리 가야 되는지 좀 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 느낌은요. 제 생각은 멀리 떠나보면 네. 일상이 소중해집니다. 아. 떠나보세요, 일단.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 네. 저는 사실 여행도 여행이지만요. 여행 순간보다도 어디를 갈지 목적지를 정하고 정하고 나면 숙소나 티켓을 예약을 하고 아, 설레요. 그때 제일 설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제일 설레요. 갔다 오고 나서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그 순간순간 또 한 번 기억하면서 네. 다시 행복함을 느끼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여행의 매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뭐 아직 휴가를 떠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혹은 올해는 여름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네. 아주 시간을 마련했는데 세계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예. 우리를 세계 여행으로 안내해줄 두 분의 가이드를 모셨습니다. 예. 세계 여행의 달인 두 분이신데요. 어서 나와주세요.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또 끌고 오셨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네. 이야. 아니 공항 가시기 전에 잠깐 들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반갑습니다. 예, 아주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주셨어요. 예. 배낭을 메고 또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나오셨습니다. 평소에 이런 복장으로 떠나십니까? 네, 아주 편하게 그리고 배낭 하나에다가 보조백이나 그리고 저는 가벼운 배낭에 필요한 것은 현지에서 네.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평소에 이렇게 다니세요, 여행을? 네, 저는 이 옷 입고 히말라야도 갑니다. 오피스 있고요? 여행복이 일상복이고 이것이 네. 교사할 때 어머나. 교사하다가 잠옷도 됐다가 네. 그런데요. 사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야. 여행 가는 기분으로 아침마당에 여행을 오셨어요. 두 네, 분이서.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두 분이 세계 여행 가이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늘열차의 아빠이자 자유여행가인 안영모입니다. 네. 네. 저에게는 친구가 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가 하늘열차 모노레일이고 두 번째 친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여행입니다. 예. 네. 지금 그 하늘 열차 아빠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열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시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열차를 타는 것도 가장 좋아합니다만은 네. 제가 대구 시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3호선 모노레일을 6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건설하고 개통한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영모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또 잘 운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구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아주 편리한 대중교통이 예. 자리 그렇죠. 잡았죠. 예, 예. 3호선이 안용모 씨 손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분이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늘열차 아빠라는 별명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아마 건설을 가장 반대했던 시민들이 네. 개통하고 나서 지어준 애칭이고 학회나 또 세계 모노레일 총회 같은 데에서는 모노레일의 아버지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야. 지금은 호평을 받고 계시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귀걸이, 뭐 옷차림까지 예.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칭찬받을 게 좋은데 저는 행복한 집시
쨍쨍이라 그러는데 저는 딴 사람이 저를 이렇게 걷는 거지. 네. 근데 집시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시가 있는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데 네팔 같은데 가면 그들은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팬 줄 알고요. 절대로 그런 적이. 그래서 저는 집시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저 스스로를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고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 네. 학교를 10년 전에 때려치우고 나온 아. 길 위에 서 있는 쨍쨍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유여행가 쨍쨍 최순자 씨는 5년 전에 아침마당 대구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만났었어요. 예, 그때 그 순간 처음 뵙고 제가 팬이 되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네. 방송 출연 이후에 네. 지금 5년 만에 뵙잖아요. 어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직장을 나오고 길 위에 서니까 더 변화가 심하고요. 그때 5년 이후로 먼저 2016년에 제 첫 책이 나왔습니다. 예. 여행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제가 블로그에 글을 너무 열심히 썼더니만 출판사에서 연락이 계약서 왔어요? 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예. 베스트셀러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저는 책을 한번 냈고 네. 이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오. 지금 책 보면 예. 제목이 여행이 그대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리라. 하리라. 예. 근데 핫핑크예요. 핑크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핑크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맞아요. 아니 지금 이 안에를 네. 봐도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자유스러운 사진과 함께 늘 꽃빈과 네. 그리고 또 화려한 컬러의 옷을 선호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입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네. 이유는 제가 좋아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네. 애들 앞에서 상복을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밝은 색이 좋은데요. 네.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밝은 색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여행지에서 네. 다른 분들이 이런 옷차림이나 화려한 색감의 네. 옷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 그럼 국내와 국외 반응을 말해도 될까요? 다른가요? 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확연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입고 하면 외국 사람들은 순자 very beautiful, nice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막 눈을 꼬라봅니다. 저를.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보면 한 사람 막 찔러요. 저거 좀 보라고. 하지만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제주에 산 지 지금 5년이잖아요. 네. 제가 자주 가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전부 다 저를 막 이렇게 보더니 오늘부터 저에게 말을 시키고 이제 드디어 말을 그래가지고 뭐 과일도 더 주시고 제가 가면 꽃언니 왔다 그러면서 아주 친하게 되고 이제 뭐 캐릭터가 됐네요. 네네. 네, 아니 전통 그런데 시장에. 네. 5년 전에는 그 꽃을 달고 나오셨는데 지금 쇼커트를 하시고 꽃이 없어졌어요. 아, 지금- 아쉬워요 저는. 아니 사람이 변해야 되죠. 하지만 저는 고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일단 지금 많이 잘라서 은정 씨가 원한다면 꽃을 꽂을까요? 그대로도 좋지 않아요? 아니 네. 그 머리 색깔도 네. 밝아서 좋아요. 네. 예.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 색깔이. 머리 아니 색깔이. 그냥 뭐 그 네. 자체만으로도 꽃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 자체의 꽃을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쨍쨍랜드 1박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자, 오늘 그 여행의 고수, 와. 여행 전문가, 여행의 달인 어떤 호칭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두 분 나오셨는데 네. 이런 게 또 검증하는 이런 또 습관이 있어서 네. 그렇죠. 수치로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몇 개국, 몇 개 도시를 예리하시네요. 다니셨는지 예.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81년부터 약 한 100여 개국, 한 500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한 500개. 예, 와.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종단과 횡단, 그리고 여름과 겨울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다음에 뭐 동남아는 물론이고 인도와 벵글라데시,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제가 남극 대륙을 다녀왔습니다. 이야. 남극까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북극을 다녀오게 되면은 5대양 7대주를 예. 딛게 되는 셈이죠. 안 가본 나라도 아직 있긴 있죠. 글쎄 지금 나라별로는 저도 안 가본 나라를 지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은 우리는 가본 나라를 가면 체크하는데. 갈수록 예. 가야 할 곳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옆에 최순자 씨가 웃으셨는데 나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자신감인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안 가본 데가 더 많고 네. 그리고 저는 갔던 나라를 자주 갑니다. 이를테면 인도가 너무 좋아서 8번 갔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세어봤지만 한번 살짝 세어봤는데 60개국도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서 그냥 이런데 공식적으로 김쌤처럼 저렇게 질문할 줄 알고 한번 세어봤습니다. 하지만 갔던 곳이 좋으면 여러 번 네, 가시네요. 예를 들면 인도, 네팔 8번, 그리스도 5번, 네. 뭐 터키 너무 좋아하니까 또 자주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한 나라로 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거는 개수는 무의미하다고 네. 생각해요. 오늘 약간 두 분이 경쟁 모드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동의를 악성하죠. 합니다. 하시고. 아니, 그 수치로 경쟁하면 더 붙여보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나라, 많은 도시를 갔으면 이 여권에 도장도 무지하게 많이 찍어가지고 여권도 많이 바꾸셨을 것 같은데 몇 번 바꿨어요? 기억하십니까? 여권? 그렇습니다. 뭐 수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뭐 단수 여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시절에는 관용 여권 이랬는데 우리가 81년도 여행 자유화가 되기 이전에는 단수 여권이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일회용이고 네. 여행 허가제가 있을 때에는 매번 바뀌나요? 매번 바뀌죠. 예, 예. 일회용이고. 네, 네. 지금은 이제 전자여권이라서 10년 정도 기한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요즘은 뭐 덧붙여 주기도 합니다만은 기간이 만료돼서이라기보다는 스탬프를 찍을 찍을 곳이 데가 없어서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여권을 바꾸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제 기념 스탬프 네. 이런 것들도 여행 수첩에도 많이 찍습니다만은 여권에도 이제 찍기 때문에 네. 여권이 뭐 그때 뭐 몇 번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여행을 하시려면은 대체 얼마 만에 한 번씩 떠나시는 거예요? 1년에 네. 그 여행 목적이나 뭐 여행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1년에 한 5번은 떠나지 않나 싶습니다. 1년에 6번도 떠나시고 네. 예, 쨍쨍님은요? 저는 한 번 나가면 오래 있기 때문에 네네. 1년에 한 며칠은 국내에 계시고 며칠은 그냥 제가 제주도 이주 한 지 5년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주에 있었는지는 2년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이사 간 지는 오. 5년이지만 제주에 머문 시간은 약 2년 같습니다. 예. 그 3년을 해외 나가 계시는 거네요. 5년 그런 동안. 셈이죠. 그죠? 그래서 제주 사람이 제발 제주에 좀 있어 달라고. 그럼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 번 나가시면 최장 오래 있었던 기간은 이거는 그 쨍쨍님이 좀 우승하실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체류하고 얼마나 들어오시는 가장 거예요? 길게 뭐 저는 계셨는지. 보통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50일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체류하고 주로 뭐 남미나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4, 50일, 뭐 기타는 10일에서 한 20일 정도. 네. 여행 목적이나 이제 여행지에 따라서 예. 일정은 체류 일정은 좀 조정이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회 횡단 열차를 타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만 7박 8일 또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8박 9일 또 배도 뭐 이 크루즈가 아닌 세빙선을 탈 때 세빙선. 4박 5일 예. 그렇게 예. 타죠. 쨍쨍님은 좀 상당히 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여행을 오래 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갔을 때 18개월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나가셔서. 네네. 와. 그게 어디예요? 거기가? 제일 처음에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리고 아까 알다시피 많은 곳을 가지 않고 한 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계시니까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쨍쨍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는 여행이지만 거의 그냥 현재 사는 네. 거라고 볼 그래서 수가 제가 아까 있잖아요. 말했잖아요. 저는 예. 삶이 여행이다. 네. 여행이 삶이다. 거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면 사실은 18개월 동안을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오면 요즘 막 유행이 빨리 변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들어왔는데 유행이나 트렌드가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맞아요, 있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제 이름은 그 순자는 참 올드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좀 올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숙소도 굉장히 올드타운 이런 데 잡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18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두 가지로. 친구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주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뭐예요? 거예요. 커피 이름하고 오. 대왕견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똥개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에 머리를 했다는 걔가 자기도 아니고 네. 일단 커피 이름 하는데 그리고 또 제 동생이 수성구에 사니까 100m 간격으로 옛날에 노래방이 있더니만 이제 100m 간격으로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왕따지만 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야 되고 친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일찍이 학교를 그만둔 백수가 빨리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일하는데 이 나 혼자 노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 노은이 차례 나가자. 그러듯이. 예. 나가도 나갈 오래 수밖에 머물고. 예, 오늘 여 와도 뭐 그렇잖아, 그지? 네.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윤정 씨 같은 경우는 주로 먹는 여행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저는 뭐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서 이 야경 좋은 도시에서 주로 이제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나의 여행 스타일을 정의하자면 어떻게? 저는 뭐 우선 뭐 여행을 혼자 많이 다니고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른 것보다는 많은 곳을 좀 다니는 편입니다. 네. 특히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 수첩을 전부 작성을 하고 네. 또 각 가는 도시마다 저에게 이렇게 여행 엽서를 이렇게 보냅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 여행 엽서를 보내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후에 돌아오면은 그때의 여행지와 여행의 느낌 또 우패 소인 이런 것들을 보고 여행을 또 다시 되새김질 할 수 네.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나에게 엽서를 보낸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나에게 보내죠. 그럼 저보다 훨씬 더 늦게 오고. 그다음에 또 다녀와서는 이 여행 수첩의 그 여행 일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행기를 또 연재를 하고 또 제가 그 토목이나 도시계획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토목이나 철도 분야에 대한 것은 학술 발표회나 또 학술지에 게재도 하고 이렇게 여행 그 결과를 여행 또 정보를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행 수첩과 이 엽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과테말라, 네. 예. 그리고 쿠바, 네. 예, 또 모스크바 네. 맞죠? 네, 크렘린. 맞습니다. 아, 예. 여기 엽서를 하나 읽어볼게요. 네. 저는 투 아니길래 친구한테 보내신 줄 알았는데 네. 본인한테 쓰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죠. 몇 개월 만에 도착한 엽서인가요? 그러면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가장 늦게 걸린 건 쿠바에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이야.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나는 잊을만 할 때쯤 이 엽서가 그렇죠. 도착해서 다시 이제 되새겨 주는 거네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투안. 어. 아, 이제 붉은 광장의 영광이 가득 새겨진 모스크바에 흰눈의 축복과 함께 사랑을 담고 떠난다.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예, 본인한테 지금 쓰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이에요. 정말 추울 때 아닌가요, 모스크바? 만 북한이었죠. 그때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야. 이 멋지네요. 수첩도 지금 네. 굉장히 빽빽하게 다 네.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저 수첩을 보시면은요, 네. 이 생생한 여행기가 적혀 있습니다. 앞쪽에는 그 여행 정보들, 네. 한국에서 이제 프린트해 간 것들이고, 그리고 뒤쪽에는요 하루하루 그 느낀 감정들을 또 일기 형식으로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게. 그러니까 이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그 여행 수첩 한 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이야. 뭐 어떤 그러니까요. 내용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힘들었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예요? 아마 힘든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젠 돌아가기도 힘들고 뱀이나 사자가 나오지 않을까, 머리가 삼짓하고 어디- 귀가 쫑긋하며 땀이 온몸에 젖어 흐른다. 돌아가고 싶지만 이젠 틀렸다. 이게 무슨 어디- 내용이죠? 그게 아마 가테말라에서 정글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정글에서. 네. 와. 무슨 살아남기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보고 그 찾아갔었는데 네. 그 인터넷 정보가 잘못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결국에 살아 돌아오신 거죠? 네,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걸 적을 때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여행기를 언제 적느냐고 하는데 네. 식사를 오다 할 때, 휴식을 취할 때, 비행기를 기다릴 때, 기차표를 티켓팅할 때 정말 뭐 시간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그런 틈에 멍하고 있거든요. 네, 멍 때리기도 좋죠. 네,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 대단한 네. 분이십니다. 예. 네. 자, 뭐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한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안영모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여 개 나라 500여 도시를 여행할 수가 있죠? 일하면서 그렇죠. 아무리 휴가를 우선, 활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뭐 이렇게 어떻게 휴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은 연가가 우선 23일 정도고, 네. 그다음에 공휴일이 약 한 100일 정도 됩니다. 법정 공휴일이 15일. 그렇게 하면 약 한 150일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 예. 또 5일만 쓰면은 9일을 여행을 다닐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요즘은 연가를 많이 쓰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 평가도 높이 받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저도 뭐 회사 다니고 있지만 때로는 이 휴가 쓰는 게 눈치가 조금 볼 때도 있거든요. 많이 보이죠? 네, 전혀 안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일 잘하는 사람이 잘 논다.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할 때는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거의 보냈어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느껴야 네. 시정도 혁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저도 사무소도 건설을 했습니다만 정책개발 담당을 할 때 대구에 새로운 것도 많이 했습니다. 시정의 아이디어맨으로 통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은 오히려 시정에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소개를 하실 때 최근에 다녀오신 여행지가 남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이웃집 다녀오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좀 이따 북극 가시다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로망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20대 때 신비의 대륙 남극은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미를 여행하면서 4번째 도전만에 남극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고요. 날씨. 일기, 날씨. 예. 날씨가 그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으로 기회가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남극으로 들어가는 게 뭐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사실 뭐 블로그를 찾는다거나 해도 정보가 거의 없을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식자도 좀 부족할 것 같고. 그 어떻게 준비를 하신 그렇습니다. 실제 그 남극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하고 가보면은 환경이나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우선 예약은 칠레에 있는 빅토리아 어드벤처라는 그 여행사에다가 예약을 했고요. 네. 그 정보는 대부분이 이제 그 남미 쪽에서 많이 우수아야나 그 칠레의 남쪽인 푼타아레나스 이런 곳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자유여행가 안용모 씨가 정말 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남극으로 야, 들어가셨었는데 네. 남극 사진 포함해서 안용모 씨의 여행기 화면을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굿. 아이카. 일단 요거는 남극은 아니고 어디 여행지? 지금 아이카르네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루크츠크로 가고 있는 기차 안입니다. 지금 바이칼로스인데 9,288km를 가는데 그 바이칼로스가 지나는데 한 6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나절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칼로스를 보고 감동하고 있고. 열차 이 사진은 아니네요. 지금 열차 뷔페 아닙니다. 저는 7박 8일을 가지만 제 파트너들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예. 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종점에 도착했고 굉장히 그 영하 40도가 넘는 동토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기온이 겨울에는 아주 혹한이죠. 많은 여러 분들도 도시에 있고. 정차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차가. 거기는 뭐 보통 다음 역 하면은 6시간 내기 7시간 발송을 도착하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신비의 호수 바이칼. 그 중심에 서서 나는 지금 2017년 지금 영하 한 40도 하늘을 정도 지금 누가 되는데 촬영하는 거예요? 제가 셀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길을 쉽게 지금 제가 여기 남극에 랜딩하기 전에 드디어 남극. 남극 대륙이 보이면서 제가 가판위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제가 저렇게 셀카를 찍으니까 외국인들이 쳐다보면서 아 배멀미 흔들리더니 드디어 저놈 미쳤구나. 아니 근데 이 순간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저기 이런 그- 심정이 아니었겠나. 파이팅! 어머머머. 펭귄이네요. 남극의 주인인 그 펭귄입니다. 우리가 아쿠아리움이나 그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던 펭귄하고는 다른 키가 1m 10cm 정도, 몸무게 한 40kg 정도 되는 크네요. 굉장히 그 남극에 적응된 그런 펭귄들입니다. 공격하지는 않던가요?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거기 가면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손님을 맞듯이 예. 앞으로 뭐 근접하고 환영을 해줍니다. 호스트 그러나 역할을 해주네요. 예, 5m 이내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예. 근접을 못하도록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렇게 기록도 다 남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촬영도 하시고. 네. 근데 제가 요건 뭔가요? 예, 제가 요건 뭔가요? 깃발 여행을 갈 때 여행사 같기도 하고. 그 예. 깃발을 좀 많이 들고 갑니다. 네. 이제 보통 4개 정도 태극기는 물론이고 네. 이번에는 이제 남극의 랜딩 깃발, 그다음에
제가 건설한 세계 최고의 대구 모노레일, 네. 예, 이 그 모노레일 깃발 네. 이렇게 들고 가면은 예. 이 깃발을 가지고 아주 멋진 사진과 소중한 추억을 또 남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번 이 그 내용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때마다. 여기는 안영모 남극의 서다. 예. 이게 뭔가요? 똑같은 거네요. 네. 남극의 서다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우리 모노레일이죠. 모노레일. 본인이 같은데. 직접 만드신 모노레일, 대구의 모노레일을 이제 전 세계 광고를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오. 예. 야. 이야, 멋있습니다. 네, 한글로도 쓰고 또 영어로도 영어로도 써놓으셔가지고. 쓰고. 네. 그럼 이걸 그 배낭에다가 꽂고 배당에다 다니시는 꽂고 거예요? 가고 또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예. 이제 펼쳐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추억을 좀 남기죠. 철도 전문가인데다가 이제 3호선 하늘 열차 아빠라서 그런지 네. 이 특히 저도 시베리아 횡단이 열차 정말 타고 싶었는데 네. 요거 그거 타셨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이기도 한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러시아의 동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를 기차에서만 7박 8일. 네. 저는 또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1박 2일 이렇게 그 여행을 합니다. 사실 아마 남북 철도 연결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아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대구에서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역시나 남극 여행이 가장 인상적인데 저렇게 펭귄과 언제 한번 뛰어놀아 볼까. 맞아요. 정말 꿈을 갖게 되는데 네. 남극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배에서 시간이 꽤 걸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구 반대편이죠. 시차가 꼭 12시간인 만큼 예. 인천에서 비행기로만 2박 3일 그리고 지구의 땅끝 마을이라는 우스아이아에서 배를 바꿔 타면은 약 4박 5일 동안 세빙선을 타고 우리 세종기지가 있는 남극 대륙에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네. 있군요. 사실 그 남극에 그 랜딩할 때도 일반 사람들은 배가 접근하는 줄 아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네. 남극에는 방파제나 시멘트 콘크리트 일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남극 1km 전방에 세빙선이 서고 조디악이라는 고무보트를 타고 해병대가 타는 10명씩 그걸 타고 랜딩을 합니다. 그래서 남극에는 환경을 제일로 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남극 대륙의 크기가 우선 한반도의 한 62배 정도 이야. 됩니다. 좋네요. 그리고 얼음이 평균 두께가 2km 정도. 예. 이런 그 대륙이기 때문에 아마 잘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존해야만 지구가 살아남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여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영상하고 이렇게 뭐 사진을 보면 멋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분은 어디 가셨을까? 그렇게 나가면 또 오래 계시잖아요. 뭐 최장 50일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내분은 뭐라 하시지 않을까요? 그 사실 참으로 오랫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아, 제 여행 예. 스타일도 알고 네. 많이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같이 다녔는데 지난 그 아프리카 종단 20주년 아프리카 횡단을 했어요. 며칠 걸리셨는데요? 그때 한 40일 정도 걸렸는데 텐트를 치고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걷고 하니까 이제는 각자 하자. 나는 더 그만하고 이상 싶다. 대학생이 아니다. 네. 이제는 나만의 자유여행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장기간의 여행은 혼자 해야 네. 내 목적을 달성할 수가 그렇죠. 있고 저는 뭐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이쪽에는 뭐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든가 예. 저는 오페라를 보고 싶은데 뮤지컬을 보고 싶다든가 저는 걷고 지하철을 타고 싶은데 택시를 타고 쉬고 싶다든가 네. 이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진정한 여행은 혼자 해야만이 그 여행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그럼 이제 남극을 가시든 북극을 가시든 그냥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겠네요. 네. 예. 나는 안 가니까. 네, 네. 예. 그럼 첫 해외 여행을 언제 가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81년도에 26살 때 그 영국을 여행을 했어요. 예. 그 당시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해외 굉장히 여행하는 게? 어렵죠. 그 당시는 여행 허가제가 되고 아마 그 20대에는 거의 여행이 불가능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영국의 그 펜팔 친구의 예. 초청으로 그 여행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펜팔을 그 당시에 하셨어 영국 친구랑.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이 없던 시기였고 네. 굉장히 그 펜팔이 인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친구하고 펜팔을 했는데 펜팔을 하다 보니까 이성이었어요, 동성이었어요?
사실 제가 영국에 가서 처음 만나보니까 네.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아래고 이름은 미스터 험프리인데 어. 결혼을 이미 했더라고요. 예.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아니, 폐팔 때는 남자였습니다. 모르셨어요? 아, 물론 알긴 알았죠. 그래 남자였어 좀 네. 섭섭하긴 했습니다. 예. 많이 섭섭해.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여행 자유화가 안 됐고 사실 여행 자유화가 된 지가 한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때는 여행을 가려면은 남산에 있는 그 자유총연맹에 가서 2박 3일 동안 방공 교육도 받고 와. 받고 교육까지 나면은 받고. 다만 나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그 수첩을 줬어요. 네. 그리고 비행 시간도 지금처럼 뭐 중국과 러시아 영공이 개방이 안 된 때였기 네, 때문에 네. 이 김포에서 타면은 홍콩, 방콕, 인도의 뭄바이, 또 중동의 바레인,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8시간, 9시간이면 갈 걸 그때는 뭐 20시간, 24시간 정도 아이고. 걸렸죠. 쉽지 않았네요. 한 번 힘들었네요. 나오니까. 예. 야, 그러면 남산에서 이제 2박 3일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 여행의 첫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첫 해외 여행지의 느낌이 와 정말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째는 코리아, 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코리아를 모르고 그 대신 아는 것은 그때 태권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잘 알려졌던 통일교, 그다음에 하윤다이 컴퍼니 하길래 네. 아 이것은 지금 젊은 시절 여행하셨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입니다. 와우. 제가 30대 후반에 예. 다녔던 곳인데 네. 올림픽 때도 굉장히 위험했던 곳인데 그때 다니기에 좀 불편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언덕이죠. 사진은 한 2, 30년 정도 된 사진들인가요? 그렇죠. 2, 30년이 네. 다 지난 사진이죠. 예. 너무 오래돼서 약간 합성 느낌이 조금 났어요. 예, 그때는 뭐 아날로그 시대고 예. 피카였죠. 디지털이 예. 아니고. 네, 필름 카메라. 네. 자, 이제 옆에 계신 쨍쨍 최순자 씨의 여행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그냥 본명보다는 쨍쨍이라는 예명으로 애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명보다 더 사랑받는 이름이잖아요. 예. 순자도 사랑받고 있어요. 제가 항상 순자 혹은 쨍쨍 네. 당신이 네. 선택하라고 말해요. 어, 네. 올해로 해외 여행하신 지 이제 몇 년 되셨어요? 1997년이었으니까 22년 선생님한테 되지는 못하겠어요. 예. 제가 38살 때 시작했어요. 어. 그 굉장히 저는 빠른 예.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네, 빠른 네. 것만 늦음이 없죠. 네네. 38살 때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어제 20년 넘었고. 네, 예. 22년쯤 됐나? 근데 네, 네. 27년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네. 네. 은퇴를 하고 이제 그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네. 퇴직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맞죠? 네. 명퇴 이유가 세계 여행이었어요. 아, 적으셨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적었어요. 빡도 됐죠. 그렇게 하면 그거 명퇴금 안 준대요. 진짜요? 그래서 네.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서야 제가 퇴직을 할 수 있냐 하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시부모님께서 아프시고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시부모님 없습니다. 혼자 살아서 친정 부모님 건강하십니다. 네. 그럼 그래서 결국 그냥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딱 써. 내 몸이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또 안 됐겠죠. 네. 하여튼 어떻게든 됐습니다. 예. 아니 저는 네. 이렇게 딱 보면 순자 또 쨍쨍이 예. 이 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한마디로 자유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신 분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세계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삶이 달라졌나요? 저는 삶은 날마다 달라지잖아요. 네. 초 단위로.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또 이 순간 달라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행에서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간이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세계 여행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할까 마음이 더 이렇게 땅이 넓은 게 아니고요. 네.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자연도 좋아요. 네. 자연에 혹하지만 그거보다 자연을 더 빛나게 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이 계속 더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파타고니아를 갔었는데 파타고니아. 여행 좀 했다는 사람은 파타고니아를 최고의 인생 여행지로 꼽거든요. 예. 진짜 미치겠네. 너무 좋은데 그보다 더 파타고니아 그 풍광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감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특히 좋아하는 또 포르투갈 가도 포르투갈 너무 좋아.
뭐 그 강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포르투갈을 더 빛나게 하는 건 내 가슴을 저미는 거는 진짜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물으신 답을 하자면 여행을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멈추지 않고 네. 물론 제 주위에도 있지만 너무 더 많은 좋은 사람 만나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소개해주고 싶어서 네. 제가 SNS를 다 하잖아요. 네. 그런 답이 됐나요? 네. 지금도 여행 얘기를 하시는 표정을 보면 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분이 있을까 맞아요. 싶어요. 너무 행복해 눈에서 보이세요. 꿀이 떨어지는데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고 네. 반면에 또 가까운 가족, 친구들 네. 중에서는 걱정이나 우려를 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저를 너무 부러워해서 어떤 분은 제 SNS에다가 비밀 댓글로 쨍쨍님 다음 생에는 저는 쨍쨍님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만큼 부럽다. 저는 너무 좀 아니 얼마나 부러우면 다음 생에는 쨍쨍으로 태어나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쓴 적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도 많은가 하면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제 친구들은 일테면 우리 엄마 같은 분은 IT에 지진이 났잖아요. 몇 년 전에 맞죠? 네. 그 큰일 났죠. 지진 뉴스를 보시고 당장 내 동생에게 전화해서 너근이 죽었다. 우리 다 순자 죽었다 하면서. 아니 나는 그 남미 근처도 안 가가 있는데 막 그 동생 자는데 제보하고 깨워가지고 빨리 연락해봐라. 그리고 우리 제보가 저한테 동생 막 나한테 메신저 보냈다니까요. 항상 걱정이신 그렇죠. 거죠? 엄마는 그러니까 난리 난 데 가지 마라. 그리고 가족 최근에만 해도 제 조카가 전화 잘 안 하는데 고모야 어디고? 그러고 내가 왜 그러니까 지금 고모야처럼 맨날 여행하는 어떤 남자가 필리핀에서 피살 당했다. 아시죠? 그런 얘기만 들리면. 그러니까 막 고모야 지금 어디냐고 내 제주도에 있다 아이가 이러니까 고모야 제발 좀 걱정 끼치지 마라. 네. 맞죠? 조카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데 딴 사람을 걱정하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SNS 썼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좋아서 하는 여행이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걱정을 끼친다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쓴 적. 내 친구는 순자이 니 또 누구 따라가나? 따라가지 마라 말이야. 제가 아무나 잘 따라가니까 걔가 또 제발 따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말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의 걱정을 끼치다니. 그래서 좀 그러네요. 뭐 생각해 볼 만한. 그만큼 네. 그래도 사랑받고 계신 거죠. 주변에 네. 그래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여행한다 그래놓고 또 남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고향이 경북 네, 영천입니다. 영천이시고 영천. 교직 네. 생활도 경북에서 경북에서 했어요. 하셨는데 네. 지금 사는 곳은 제주도라고 네. 하셨잖아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한 5년쯤 됐을 때 이제 한국과 여행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씩 돌아오면 집이 없는 거예요. 네. 전세를 줘버리고 제주도를 자주 가서 쉬었어요. 쉬고 있으니까 제주도 만한 데가 없는 거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섬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 그 독특한 오름이 있죠. 너무 많은 숲과 막 바다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돌담 이런 거는 정말로 세계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예 제가 2013년에 파리에서 돌아올 때 아예 대구를 안 갔습니다. 네. 아예 제주도로 가서 차를 렌탈해서 2달 만에 샥 돌아다니면서 집을 딱 구입했죠. 그런데도 그 제주도에도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고 네, 그거 틈만 나면 또 해외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주도에 집 구한다고 SNS에 집 좀 구해주세요 하니까 사람들 막 어디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쨍쨍님이 왜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한판 떴습니다. 아니 당신도 18개월, 16개월 나가 있어 바로 하고 집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쨍쨍님은 여행자인데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는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행 갔다 올 때마다 집이 필요 없구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집 팔려고 항상 돌아다가 집을 고쳤습니다. 무슨 덩어리입니다, 저는. 어쨌든 아름다운 제주도에 이 순자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몸을 누일 수 있는 그 집 쨍쨍랜드. 쨍쨍랜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에 담았습니다. 보시죠. 와. 네. 여기가 쨍쨍랜드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왔을 때 등나무꽃이 피었어요. 아니 그런 색깔도 여행을 자주 했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주 바꾸죠. 오. 우와. 진짜 총천연색 내부 와, 모습입니다. 총집합했네요 정말. 이 정원인데요. 풀들이 더 많이 자라요. 가끔 돌아오셔서 저렇게 풀도 베고 하셔야겠네요. 5분밖에 안 합니다. 여기는 고양이들이 5마리 자라고 있어요. 이번에 수리한 창고입니다. 예뻐요. 네. 어머. 야.
야. 너무 이국적이네요. 아 그래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긴 해요. 약간 그 동남아 느낌도 납니다. 네, 다 그쵸. 섞였어요. 일례로 제가 예. 교직에 있을 때 마지막 여행지가 쿠바였거든요. 네. 쿠바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싱크대 색깔을 다 바꿨습니다. 무슨 색깔로요? 쿠바노 색깔들로. 네. 파랑, 노랑, 그들은 원색을 쓰거든요. 천연색. 이건 아프리카 옷이지만 네. 쿠바가 이거 좀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제 조카한테 알바비 주면서 자 페인트 칠하자 그래서 싹 바꿨습니다. 예. 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 예. 자주 자주 비우시잖아요. 아 쨍쨍랜드. 네. 저렇게 예쁜 집을 그럼 그냥 비워 두시는 거예요? 장기간? 아니 아니면 어떻게 가끔씩 하세요? 제가 뭐 3박 4일 이럴 때 갈 때는 친구들이 와 있으라 그러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비울 때는 제가 SNS에 공지를 합니다. 아. 내가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할 거니까 저에게 신청하라고 말합니다. 예. 무료는 아닙니다. 신청 많이들 하세요? 경쟁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네 맞습니다. 이번 달이 그때 제가 작년 9월 달에 렌탈 시켰거든요. 네. 예. 그때 휴가철이 제일 많이 그랬죠. 근데 대부분이 저희 여행 인연으로 맺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우리 집에 묵고 있는 아이 셋을 데리고 온 엄마는 제가 치앙마이 숙소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저희 블로그를 보고 있었대요. 쨍쨍랜드 언제 비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겠네요. 언제 또 멀리 가시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야 됩니다. 저 나가야 됩니다. 쨍쨍랜드에서 꼭 네. 즐겨야 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저- 건가요? 제가 그건 한 네. 건 한데 우리 집에 일단 들어오면 드레스룸이 있는 방마다 색깔이 다른데 노랑 드레스룸에 가면 제가 세계 각지에서 콜렉팅한 모자와 옷들이 있어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안 나와요. 일단 사람들이 막 갈아입고 사진 찍는다고. 일테면 제 동생자 부부 네 팀이 왔는데 남편들은 지금 술 먹으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모자 쓰고 찍고 막 난리 나고 패션쇼를 하게 돼요. 각국에서 온 거잖아요. 네, 여러 이거- 나라를 예, 돌면서. 이거는 또 아프리카 옷인데요. 네. 그리고 모자들이 저는 또 연극놀이 교사였기 때문에 뭐 모자 쓰고 이렇게 해가 정신 없어서 거의 1시간을 놀고 네. 제가 뭐 즐기를 하지 않고 참으로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애들은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거기에 몰두를 해갖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야, 그렇게 남들은 오고 싶어하는 멋진 또 집을 갖고 계시고 네. 또 전 세계에서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는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굳이 그 짐을 쌌다 풀었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계속 계실 생각 혹시 또 며칠만 지나면 몸 근질근질하고 그렇죠, 당연하죠. 이야. 그리고 건질건질할 때 만약에 억누르잖아요. 있자. 그러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안 아프기 위해서 이 용을 쓰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오래 있으면 집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네, 싶은 그래서 거죠. 제가 베이스 캠프라고 했지 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베이스 캠프. 역마살 낀 사람 실제로 처음 봤어요. 정말 아파요?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들으셨잖아요. 이게 네. 즐기러 가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살기 가는 위해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네. 제가 용을 써야 되니까 지금 여기도 제 대구에 여행 온 이유잖아요. 네. 안심도서관에서 뭐 그 정말로 강사비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가 있는 힘을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좋은 데 쓰고 싶어요. 네. 저는 안 그러면 나쁜 짓 할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저를 도서관에서 세계 여행 강의 또 하시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저를 제발 좋은 데 쓰게 저를 많은 곳에 초대해 주세요. 쓰임새 좋은 곳에서 네, 예, 맞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네. 예. 저 혼자 행복하면 뭐예요? 그럼요. 그 전우익 선생님 그 책에 있잖아요. 예. 지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나 혼자 행복하면 뭘 나는 거지. 그래서 미친 듯이 저 SNS도 하고 온천지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막 전화해요. 빨리 불러줘. 내가 강의하게. 이렇게. 아,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네.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첫 여행지의 기억도 굉장히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쨍쨍이만의 어떤 세계 첫 여행지는 어디셨고 그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네, 저는 궁금해요. 저는 첫 여행지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네. 절대로 잊혀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네. 사랑을 만나도 첫사랑은 항상 가슴에 있는데 그 여행지가 바로 인도입니다. 아. 제가 1997년 1월 7일 뭄바이 공항에 내려서 저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인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혼자 가면 죽는 줄 알고 인도에. 예, 그룹으로 갔어요. 10명이 딱 갔는데 우리가 뭄바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 같이 이렇게 탄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9명의 아와 저의 아는 달랐습니다. 9명의 아는 아이고 더러워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질비하게 더러운 옷을 입고 공항에 누워 있거나 그다음에 거리에 있으니까 너무 더럽다라고 했는데 저는
내가 올 곳에 왔구나.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도를 잊을 수가 없죠. 같은 여행자들끼리도 느끼는 게 그렇게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인도를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1000명이 갔으면 1000마디의 인도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도 10명이 있었는데 하지만 9명은 비슷비슷했죠. 네. 나만 그래서 항상 그래서 다음에는 나 혼자 다녀야겠다 해서 예. 그 여행 이후로 저는 혼자 여행자가 됐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7번, 8번 네네, 가셨다고요?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인도를 가고 싶은데 네. 여자는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저 멀리 던져두고 있는 곳이 인도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가셨다는 거는 인도의 어떤 매력에 흠뻑 빠지셨다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매력을 말해줄게요. 네. 저는 아까 여행지 가서 뭘 하느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가면 진짜 멍 때리거나 저는 인도 사람을 쳐다보기를 좋아합니다. 또 인도 사람은 저를 쳐다봐도 아무 말 안 쳐다보기를 해요? 좋아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로 있나요? 마주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그들은 항상 3가지 질문을 합니다. What's your name? 우리나라에 지 이름 누가 물어주노? 네. 그다음에 Do you like India? 지금 나라 좋아하는 이름 몇 번이나 묻고 마지막 질문 중요합니다. 뭐냐면 항상 마지막 이걸 물어요. Are you happy? 아니 행복 점검해주는 사람 봤어요.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예, 그렇게 거의 물어요? 이거를 무슨 공식적인 물음처럼 하는데 이거를 못 즐기면 인도 안 오시면 됩니다. 세상에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누가 물어봐줘요? 그러니까요. 내가 행복한지 말고 네가 왜 이렇게 보면 막 엄마 집에 있는 게 낫습니다. 네. 테마 기행 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I'm very happy. 그럼 또 내가 만약 I'm not happy 그러면 why? 왜 안 행복한데? 걔네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정말 철학적이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매력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인도 바라나시 강가에 잘 거닐거든요. 말하자면 강변이 막 흔들면 이렇게 어떤 애가 마담 오늘 옷은 더 멋있어. 그럼 어디 봤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내 옷까지 막 점검해주고 있어요. 이 매력이 지금 제가 오늘 앨범을 셀 수 있는데 근데 왜 안 가요? 그렇지 위험하다 이 생각이 많잖아요.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철칙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 안 가면 됩니다. 그 나라 안에서. 거기 모든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지의 철칙입니다. 예. 그러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가본다 거기를 왜 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위험한 일을 겪어봐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여행자들은 가고 생각 싶다, 자체가 인도. 다른 그지? 거죠. 네.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행복하냐고 이렇게 물어주면 정말 답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근데- 매력 덩어리입니다. 저에겐. 예. 최근에 다녀오신 곳 중에서 아주 네. 인상적인 곳이 있으셨다고요? 예. 최근에는 제가 이번에 12월 2일 날 나가서 4월 말에 들어왔는데 남미를 3달 하고 예.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 포르투갈 하고 이번에는 제 최고는 우붓이었습니다. 발리. 인도네시아는 14,000개 이상의 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발리인데 그 중에서 저는 발리 그러면 전부 다 해변을 떠올리잖아요. 네. 저는 해변은 그냥 가끔 가서 수영하는 곳이고 지금 제주에서 제가 해변이 아니고 중산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발리에도 중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이 있는 곳. 예. 그 발리는 산모자기이기 때문에 항상 초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붓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래 요즘 발리에 뿅 갔습니다. 예. 틈만 나면 발리를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 네네. 거기도 맞습니다. 상당 기간 다녀오셨잖아요.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가을에 다시 갈 건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작년 봄에 예. 지금 이 시간 오늘이 7월 달이고 지난 6월 27일 끝났습니다. 예. 50일 걷고 왔습니다. 아. 그 매력은 더 말할 수 꼭 순례길이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예. 네. 너무 사랑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네. 쨍쨍님과 함께 떠나보시죠. And what do you like so far about the Camino? What about everything? Meaning is view, natural, and especially people. 누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길에서 만난 미국 친구가 저를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분을 인터뷰했답니다. 우와 예뻐라. 그림이네, 그림. 네, 이거보다 실제는 3배, 4배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네요. 네, 네. 길 위에 하루에 정말 적게는 50명, 50명 이하로만 이렇게 많이 만나요. 진짜 많은 사람들 만나겠어요. 네네. 그리고 한 5개쯤 촌락을 지나면 도시가 나타나요.
그 순례길 완주하는 데에는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30일부터 그냥 계속 맥시멈. 어떤 분은 하루에 50km를 걷고 어떤 분은 하루에 10km를 걸을 수 있잖아요. 쨍쨍님은 네, 저는 50일 걸었습니다. 네. 저는 감동해서 이렇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잖아요. 항상 제가 천천히 걸었어요. 이분은 소아마비신데요. 천천히 걸어요. 제가 요가를 좋아해서 원천지 요가 타임을 가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따라했어요. 제가 지금 날았어요, 지금. 이분도 재밌죠. 자기가 더 컬러풀하면서 나보고 컬러풀 걸. 저희 별명이 순례길에서 컬러풀 걸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너를 알고 있다 그랬어요. 정말 평상복이죠. 예. 저 레깅스 이런 거 다 저 보통 때도 입는 옷들이에요. 저분하고 제일 오래 걸었습니다. 저분은 70이 넘었었거든요. 예. 그림이네요, 그림. 아, 그래요? 네. 네. 또 가신다고요? 네. 저기를? 이번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글을 올리다 보니까 막 사무치는 거예요. 네. 아, 여기 이랬지 이러면서 여기는 며칠 더 쉬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꼭 한번 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화면 네. 보면서 참 배경도 아름다웠지만 이 쨍쨍님의 표정을 좀 봤거든요. 네, 사진을. 네.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게 아마 옆에 있었던 사람들 맞아요.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친화력은요 타고나신 건가 봐요. 제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접니다. 엄마가 왜냐하면 제가 교사할 때 제가 울진군 아주 산골에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가끔 오세요. 제가 네. 잘 사는지 이러는데 정말로 하루도 안 지나가 내가 퇴근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엄마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엄마 보고 제발 엄마 선생 엄마다 좀 앉아 있어라. 정말 좀 부끄러웠거든요. 네. 엄마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제가 엄마가 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온 동네에서 사람들 사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찡찡님 어떻게 그렇게 친화력이 있냐고 어떻게 자유로운 교육을 받았나 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육남 키운다고 교육은 무슨 교육 내 삐를 뒀지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래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감사 인사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또 네네. 친화력을 키우신 거네요. 키웠다기보다 엄마가 몸에 있겠죠 제가 맞죠. 우리는 엄마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예.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행을 하면서 이분은 더 자신의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시고 만끽하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시고 그러는 게 고스란히 얼굴에서 묻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행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요. 근데 사실 여행이라는 것도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때로는 힘든 순간이 닥쳐올 때인데 가장 좀 기억하기 싫은 아니면 기억하기 힘든 어떤 그런 추억도 있으세요? 네. 네. 정말 있었죠. 저는 SNS에서 철창에 갇힌 여선생 이렇게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쿠바 아바나에 갔을 마지막 날에 강도를 만났거든요. 예. 강도를 만나서 15시간 철창이 아니고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네네. 말하자면 관리사무소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권을 도둑 맞았으니까 거기 있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최악이라면 최악인데 저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게요. 그분이 저를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갑자기 눈물 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호순이라는 사람이 강도가 막 여자들 끌고 가고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던 딱 물렸는데 네. 그 강도는 저를 밀치기만 하고 내 숄더백만 가져갔어요. 아. 거기에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다 있었지만 다치진 않으시고 저는 물건만 진짜요. 뺏기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감사하다 하면 너무 억측인가요? 저를 다치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를 사람 무서운 줄 알게 만든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감사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조심해야겠다. 내가 15시간 억류당하고 그리고 더 쿠바를 사랑하게 되었고 네. 그 해에 공교롭게도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 이거 진짜 저는 정말 뭐가 그 강도 때문은 아닌 건 맞는데 아니죠. 뭔가 아니지만 큰 교훈을 줬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쨍쨍은 초긍정이라는데 뭐 초긍정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여행도 아주 조심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게 최악이 최선이 되겠네요. 예. 이 나이가 젊을 때는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어도 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잠자리나 먹을거리 이런 것 좀 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행 스타일이 좀 변하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변합니다. 저는 당연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배낭 안 가지고 캐리어를 갖고 왔는 이게 변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산티아고 여행을 갔잖아요. 네. 사람들이 저의 SNS를 읽으면서 쨍쨍 산티아고는 순례길이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왜 배드버그 사진도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벌레 물린 것도 안 올라오고 왜 물집도 안 생기느냐고 물어서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돈 썼다. 아, 좋은 숙소에 묵었다. 왜냐하면 그 배드버그 물리는 곳은 많은 사람이 같이 쓰는 공간이에요. 예. 알베르게 그런데 물론 알베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알베르게 묵은 것보다 그냥 펜션, 호텔 이런 묵은 적이 많습니다. 예. 혹시 이걸 보고 저를 욕하실 분 순례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 따라 그 사람에 맞게 맞는 쨍쨍 스타일대로 여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200명 같이 자도 되지만 지금은 저 혼자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분이 어떻게 세계 여행을 꿈꾸게 되셨을까? 네, 여행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걸까?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꿈일까? 이게 참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많이 보고 특히 그 초등학교 시절에 도서실에 동화책은 거의 읽었고 특히 그 이방인이 있거나 네. 예쁜 그 외국의 기차가 있거나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네. 그 철도 기원인 영국을 그 동경 결과 그 발을 딛게 맨 처음 되었습니다. 가신 처음. 곳이고. 예, 예. 예. 책을 보고 네. 순자 씨는 어떠세요? 저도 저 문학 소녀거든요. 예. 제가 특히 영국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폭풍의 언덕 막 이런 거 에밀리 브론테. 예, 빨리 히스클리프 만나러 영국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제가 러시아 문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뭐 톨스토이 뭐 도스토옙스키 빨리 가야 되는데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꿈을 키우고 더 심한 거는 명화극장입니다. 명화극장. 그 명화극장 우리 아버지 막 뭐라 하는데도 이불 속에서 막 숨어 보면서 저 미국 가야 되는데 저런 남자 만나서 같이 한번 살아보고 담배도 한번 피워보고 막 이런 상상을 자유로운 막 네, 이런 거. 그뭐 자유 거기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꿈안는 그 책과 영화 이런 걸 그 장소에 내가 간다는 거죠. 막 감격하고 샌프란시스코 바로 여기야 막 이렇게 하게 되고 폭풍의 언덕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영국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거기 가려고 사귄 건 아니지만 순자 어디 데려가지고 가 폭풍의 언덕 원더링 하이츠 그래서 진짜 가서 제가 폭풍의 언덕 책을 가져갔어요. 네.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에게 한 대사를 내가 막 읊었어요. 이야. 그래서 저는 완전 두 분 다 그랬어요. 책에서 영향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에 인상 깊었던 게 김찬삼 교수님의 그 세계 여행 전집이라는 10권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인데 네. 그 책을 한꺼번에 10권을 다 읽고 본격적인 여행에 대한 결심을 좀 굳힌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 책 많이 읽혀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또 여행의 꿈을 키우고 세계를 다니죠, 그죠? 아마 여행 다녀오시면 많은 분들이 다음 여행지는 어디예요? 아마 물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궁금한데요. 네. 예. 저는 뭐 바로 내일 모레 그 북극을 떠납니다. 예. 드디어 이제 남극에 이어서 북극까지 가시는군요. 네. 예. 북극은 어떻습니까? 남극처럼 뭐 우선은 저 1월 달은 남극의 여름이고 지금 8월 달은 북극의 여름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백야 현상이 어떻게 다른지 남극은 펭귄인데 북극은 또 곰이죠. 예. 이런 게 다르고 남극은 한반도 62배가 되는 대륙이지만은 북극은 유빙이거든요. 예. 이런 다른 점을 많이 느끼고 올 예정입니다. 지금 벌써 가시기 전에 뭘 보고 어디를 갈 건지 또 계획 다 잡으시는 지금 이 그렇죠. 수첩도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들었습니다. 예.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하는 만큼 또 많이 볼 수가 있고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면 쨍쨍님은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갈지 정해놓으셨어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아이슬란드 언니를 하나 만났어요. 너무 친해가 그 언니 너무 좋은 점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순자 우리 집에 언제 와서 그거 음식 해줄래? 그런데 마침 제가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언니하고 메신저가 갈까 빨리 와서 한국 음식 해다오. 그래서 저도 8월 7일 날 아이슬란드 언니 만나러 갑니다. 네. 우리도 아이슬란드 언니 하나 있으면 근데 저는 편도 티켓만 가져가요. 그럼 오시는 거는 그러니까 언제 올지 항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는 올지 모른다 그럼 생각하고. 우리 또 네. 18개월 후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행지 위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여행지가 또 정해지는 그 거예요. 바로 연결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세계 여행 강의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세계 여행 어떤 그 맛도 좀 전해드리고 하시는데 저희가 강의를 듣고 싶은 좋지만 시간상 엑기스만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좀 정의를 내려서 좀 네. 해주신다면 그 우선 엑기스로. 그 여행은 인간의 축소판이다,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요즘 뭐 호스피스들이 많은 책을 내는데 네.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대부분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물으면은 아들이 뭐 사법고시에 됐을 때 본인이 또 승진을 했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네. 아름다운 곳을 행복하게 여행을 했을 때를 대부분이 그 얘기를 한다 이런 네. 걸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소중합니다만은 소중한 시간만큼 오히려 많은 곳을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을 하는 것이 네.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네. 쨍쨍님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쨍쨍을 여행하고 저는 당신들 여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 카르피 디엠이라는 말로 하고 싶어요. 정말 여기가 그냥 여행지잖아요. 예. 굳이 그럼 너는 왜 가는데 이렇게 물으면 역마살이 심해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와, 지금 이 순간. 카르페디엠 네. 이 순간을 즐겨라. 두 분의 어릴 적 꿈이 세계 여행하는 것이었고 어쨌든 이 두 분은 지금 이룬 거거든요. 네. 혹시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안혜민 씨.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을 위한 좀 책을 내라 또 연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행은 정말 하면 할수록 가야 될 때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다리가 튼튼할 때는 많은 여행을 좀 더 하고 네. 다리가 힘들 때 여행 안내를 위한 여행의 바이블을 좀 내고 싶습니다. 여행 서적을 출판하고 싶으시고. 예, 여행 네. 바이블을 좀 내고 네. 싶습니다. 쨍쨍님.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누가 새해 소원이 뭐냐고 쓰라 했을 때 제가 얼른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은 다 이루었다.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번째는 이거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많이 한 건데 저에게 노는 학교를 만들라는 거예요. 놀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일테면 제가 교직 출신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쨍쨍 놀자 여행 학교를 만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말이 너무 싫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놀이터라고 합니다. 쨍쨍 놀이터. 그럴까요? 예.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하여튼 저는 조직이 싫어서 그냥 네. 저 혼자 잘 열심히 놀랍니다. 예. 더 열심히. 그럼 네. 그런 놀이터는 기대를 못 하는 건가요? 예. 명칭만 살짝 바꿔서 그럴까요? 학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럴까요? 네. 예. 네, 여기 학생들 많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두 분 계속 여행하실 텐데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세계 여행하시고 또 두 분의 여행기 많은 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죠.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보면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다 이런 네.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을 여행같이 산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순간순간이 즐거울 것 같고 네.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운 세계 네. 여행 한 것 많이 같았거든요. 웃었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만큼은 여행하는 기분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